4일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각각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 활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플랫폼을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립부터 하나하나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모바일로 캡처한 화면인데 아무래도 그립의 경우에는 PC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쭉 밑으로 내려두시면 여기에 이메일 가입 또는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중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입점, 그리퍼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입점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가게의 주인은 아니지만 나는 인플루언서로서 가게,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리퍼로 신청을 하겠어 라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이 제품을 팔아보셔도 좋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리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별 활용법 넘어가서 4가지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퍼 지원 혹은 입점 신청을 누르시고요. 그립 입점을 위해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사업자와 상호명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보시면 상품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상품에 대한 설명과 입점 정보를 입력하신 뒤에 딱 뜨는 팝업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입점 결과는 FC 및 SMS로 알려주며 영업일 기준 최소 5일이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품을 입점하시고 판매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5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물론 최소 5일이기 때문에 더 소요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라이브 커머스에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사전에 입점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입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살펴볼 텐데 맨 하단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관리 툴을 들어가셔서 다양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 관리 툴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입점 신청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등급별로 수수료도 다른데 심지어 우리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등급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입점하시고 아직까지 씨앗 등급이다라고 한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씨앗 등급에서 새싹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100건보다 많이 판매가 되어야 하고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새싹 등급이 되어서 라이브 커머스 사용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별로 살펴보았고요. 넘어가서 우리 다양한 장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DSLR 카메라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부분에 대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범위가 좌우로 넓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마이크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도 좀 더 깔끔하게 송출이 가능합니다. DSLR 카메라 삼각대를 준비해 주시고 샷건 마이크나 로데 마이크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에 바로 연결하는 마이크로 핀 마이크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예산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경우에 좋고 여기에서 나는 좀 더 옵션을 많이 해서 좀 더 다양한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 기본 마이크에 핀 마이크까지 같이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목소리만 좀 더 선명하게 송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리포터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마이크들을 핀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바일로 했을 때랑은 다르게 프레임이 커서 넓은 장소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것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모바일로 하시는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라이브 앱에서 바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고 또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화질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모바일도 카메라의 기본 화질로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편집 툴을 자체적인 플랫폼들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할 점은 제품에 따라서 조명과 화질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DSLR 카메라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볼 때 스마트폰에서는 오디오에 잡음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핀 마이크 경우에도 전문가 리포터형이 있고, 그리고 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고 적당한 가격대를 고르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는 편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핀 마이크의 경우에는 주로 쇼호스트나 아나운서, 리포터 등 인터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촬영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아주 좋은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와 조명 그리고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트장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이 라이브 커머스만을 위해서 세트장에 너무 고가의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컨셉에 맞는 세트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의 컨셉에 맞춰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바람이 심하게 분다던가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장소 섭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를 프린트한 천을 뒤에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X배너나 현수막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컨셉에 맞게 다양한 소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배경과 우리 제품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측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품들을 배치함을 통해서 보는 즐거움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세트장이 중요한 이유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이 끝났을 때 해당 영상을 보거나 다시 보기를 할 때 미리 보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영상을 누르지 않아도 10초 정도는 자동으로 재생이 되듯이 이 역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이라이트에 보여지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담길 수 있게 예쁜 세트장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진행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경우에는 앉아서 카메라를 세팅하는 분 1명, 그리고 앞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 2명일 때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명이 진행하거나 1명이 촬영을 하거나 혹은 1명이 촬영을 세팅해놓고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하시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에 요즘은 각 플랫폼에서 셀러나 크리에이터, 쇼호스트 등을 여러분이 섭외하셔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추가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마진율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스토리 기획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역시 고객과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산물 중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 농산물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에 잘 녹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디자인 설정입니다. 배너 디자인을 통해서 시청자가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배너 이미지에 우리 브랜드를 잘 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컬러, 아이콘, 디자인 등등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방송 전 리허설을 진행하자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시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비해야지 등등을 스태프와 함께 맞춰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큐시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진행자와 스태프가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허설을 반드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소통에 따른 유연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방송을 애초에 기획을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생방송임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이벤트가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이를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별 이벤트를 활용해라 라는 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최대 장점은 실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게임,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를 극적으로 유도해야만 판매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읽고 이에 대한 대답만 해주지 마시고 미리 이벤트를 잘 만드셔서 추석맞이 이벤트, 퀴즈 이벤트 등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브에서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활용하시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때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이전에 잘 홍보할 수 있는 예쁜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방송, 좋은 라이브 커머스 사례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